PBR 메리트도 있고 이익단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두 대장의 핵심 벤더, 메인 벤더, 지금은 솔 벤더 듬뿍 담아 놓으시고 크게 먹는 거예요. 1년에 한두 종목 나오는 메인 종목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경준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매달 말에 월간 주포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부장님을 인터뷰하는 시간으로 제가 뭐라고? 왜냐하면 점점 많은 분들께서 부장님을 궁금해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월간 주포로 함께 서로 간의 시장을 바라보는 견해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주도주들을 얘기를 하는데 저랑 부장님이랑 견해가 되게 비슷하게 맞물릴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도 저분은 이러면서 처음엔 흥미로 가다가 점점점 또 부장님께서 따로 얘기하시는 종목들의 흐름도 또 좋다 보니까 더 관심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좀 많이 안 하고 오늘은 부장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더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김경준 부장이라는 사람은 또 어떠한 사람인지 간략하게 좀 스스로 표현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요즘에 그냥 지키려고 하는 하나를 이제 행해 나가는 사람인데 그게 뭐냐고 하면 제가 요즘에 꽂힌 말이 그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너무 힘들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가 아니라 그 솟아날 구멍을 내가 파버리겠다라는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가정도 꾸렸고 뭐 아기 준비도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뭐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뭐 그냥 배 두둥기면서 있을 게 아니라 계속 저의 쓸모를 증명해 나가고 싶은,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긴 시간 함께 하면서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스스로? 네, 지금은 와이프한테 미안할 정도로 이제 그걸 하고 있고, 뭐 앞으로도 제가 너무 이 일을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 회원님들께서 저한테도 많이 얘기해 주시는 말인데 진심이 느껴진다라는 말을 저한테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렇게 사람끼리 진심은 통한다라는 게 저는 또 부장님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도 알고 한 지가 한 1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처음에 부장님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또 그 이후로 거의 매달 같이 촬영 차원에서 또 만나 뵀을 때에도 느꼈던 것들이 참 한마디 한마디 던지시는 것들에서 그 진심이 느껴진다 라는 것들을 저도 좀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근데 없어지시면 안 되는데 달아서 네. 그래서 달아서 없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본인의 쓸모를 증명하시는 부장님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닳고 달아서 더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또 부장님과 함께 주식 투자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부장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장은 어떠한지가 좀 궁금합니다. 좀 허심탄회하게 진짜 본인이 생각하는 그대로를 다 뱉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를 지금 워낙 좋잖아요. 네. 일단은 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왜 이렇게까지 좋은 것 같은지, 그리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은지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결국은 이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확실히 뭔가 전문가 또는 일반인 중에서도 고액자산가라든지 마인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조금 밀어붙이면 이 증시가 부양되고 부동산 쪽에 뭐 묶여있던 자금들이 일부나마 뭔가 이렇게 장기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주식 쪽에서 그 도움을 주겠구나, 정책적으로. 그 믿음의 확산이 외국인 쪽으로도 들어가고 수급
기술상으로도 들어가고 뭐 일반인들의 심리도 움직였다라고 보여지는데 저한테도 이제 그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오죠. 두 가지였어요. 그 이전에는 뭔가 지금 해도 돼? 해도 돼? 이런 거였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올라갈까?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시곤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 제가 그 예전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도곡이고 강남이고 하니까 이쪽에 뭐 미국 채권 하시던 분이 그거를 정리하고 오셨다라고 하거나 굉장히 안정지향형인 분이 오시고 있다. 주식을 안 해보신 분들이 옛날에는 2차 전지 하시던 분들이 팔고 어디로 가기 위해서 뭐 상담을 받으시거나 삼성전자를 팔고 교체할 때 그렇게 움직이셨는데 주식에서 주식 간의 이동이었었는데 지금은 뭔가 굉장히 안정자산에서 이쪽은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는 움직임이 보이더라. 그리고 더불어서 미국 쪽에서만 이제 움직이셨던 분들도 국내로 들어오는 움직임이 있더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역시나 21년도에 3,000을 넘었을 때 그때 선행 PER이 한 13배, 뭐 14배 이런 정도로 그게 이제 사상 최대 PER을 넘어서니까 그때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증시가 다시 한번 힘들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뭐 PBR도 뭐 1.2배 뭐 이런 수준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한 10배 정도 수준에서 있으면서 외국인의 이런 매수 규모 자체가 예전에는 한 37% 정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지금 한 31% 정도 그렇기 때문에 한 3개월 연속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더라. 그러면 외국인은 밸류와 정책을 보고 들어왔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연속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주식이 날아가면서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굉장히 큰 이제 섹터가 움직이면서 지수를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이 이렇게 키 맞추기를 해 나갔던 뭐 저 PBR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많은 다양한 것들이 움직였고 반도체는 아직 한 방이 있는 상태. 그러면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갔던 애들이 조금 쉬어가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가 있겠구나. 제 주변에서 뭐 지인들 절대 안 움직일 것 같았던 지인분들도 너한테 맡기려면 뭐 얼마가 있어야 되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조금 금액대가 크게 있으신 분들도 상담을 해보면 그냥 대기 중 또는 자산가 이미 제 주변에 그 저보다 어린 나이에 기업을 이제 매각을 하고 자산이 딱 축적돼 있는 후배라든지 그 후배를 중심으로 비슷한 이제 100억대 또는 1000억대 자산을 형성되신 분들이 뭔가 예전에는 당연히 그 부동산 쪽으로만 100% 힘을 실어줬다라고 하면 지금은 뭔가 주식 이런 것들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조금 빠졌었죠. 이제 개별 종목단에서는 급락도 나오기도 하고 시장이 조금 미스 나게 보이는 이 시점에서 그 기술적으로는 뭐 2,800까지도 빠질 수가 있고요. 뭐 이제는 상단 찼으니까 이제 빠질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수 빠지면 빠져봐라. 내가 그러면 그때 선택 잘해가지고 요번 한 사이클은 못 먹었는데 뭐 2,400부터일 수도 있고 2,600부터일 수도 있는데 그 사이클은 단기 너무 짧았죠. 이게 너무 짧은 시간에 급등을 해가지고 미처 못 따라잡았지만 두 번째 요 타이밍에서는 내가 먹고 말리 또는 첫 번째 타이밍에서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던 애들이 나도 이거 갈 줄 알았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사 라고 했던 분들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을. 그래서 찌글찌글 하다가 깨지면 기술적으로는 팔아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종목별로 그렇게 대응해야 되는 쪽도 있겠지만, 굉장히 매의 눈으로 그 종목들을 타겟해가지고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증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 빠질 때에 대신에 잘 대응을 하셔야 되세요. 이게 저도 오늘 뭐 고객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일일이 보고 검토를 하고 왔지만 둘만 해야 두고 뭐 지수 빠졌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지금 빠졌지만 들고 있을 만한가 들고 있을 만한 근거는 뭐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수순으로는 나는 이거를 뭐 어느 시나리오에 맞춰 가지고 정리를 하고 나서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갈래
그랬을 경우 그 갈래가 제 시나리오상 부정적이었다라고 하면 2,700, 800을 깨고 이제는 영영 뭐 3,300, 400은 못 가. 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도 오늘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국내 빠이빠이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한국 증시로 들어오고 싶어서 뭐 기존의 안전자산 내지는 미국 주식 내지는 부동산 쪽에서의 이 고액 자산가들의 이 현금 흐름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매의 눈을 켜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ETF가 3년도에 생겼는데 100조 달성하는 데까지 20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100조에서 200조 달성하는 데까지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 2년이 23년도부터 25년 동안에 100조가 더 증가해서 지금 200조를 넘었는데 정말 유의미한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YTD 기준으로다가 25% 정도 증가했는데 국내 주식 ETF형으로다가 한 44% 증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고 개인의 순매수도 스마트해지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쪽보다는 국내 쪽으로 돈의 흐름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 내가 저거 진짜 사고 싶은데 좀 떨어지면 사고 싶어서 기다리면 결국 나한테 기회를 안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조금만 떨어져 봐라. 내가 들어간다. 이러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건 반대로 큰 조정이 생각보다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동의를 하는 바가 그런 비교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 부동산 비율 뭐 65%, 혹은 뭐 7대3 금융자산 얼마 안 된다. 미국은 반대인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안에도 들여다보면 주식 비중 7%밖에 안 돼요. 금융 중에서도 주식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여기에서 한 10% 단까지는 올라가는 그림을 큰 그림을 깃발을 꽂아 놓고 거기까지 우리가 이런 무빙 속에서 어떻게 흐름을 영리하게 잡아갈까, 포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까. 왜냐하면 포트라는 게 결국은 밤에 잠 잘 자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꾸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확신해도 몰빵 딱 쳐놓고 혹은 레버리지 실어놓고 하면 마음이 조마조마하니까 영리하게 판세를 읽고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퍼즐들을 딱 이쁘게 짜서 제가 늘 표현하는 그 계좌를 정원처럼 이쁘게 꾸며보자. 그래서 다 열람을 했을 때에 그렇게 모난 게 없는, 그렇게 되면 좀 수월할 테고, 지수가 지금 빠지는 과정, 좀 편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첫 촬영 때 작년 6월 달이었거든요. 6월부터 12월 내내 정말 힘들었죠. 그쵸. 그런데도 그 사이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자, 어떤 기준으로 보자, 여기서부터는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다 포인트 잡고 나서 보니까 연간으로 굉장히 저희가 알찼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그리고 1월, 2월 보내고 나서 보니까 4월 달에 또 출렁. 그러고 나서도 놓고 보니까 결국은 굉장히 우리의 흐름이 좋았다. 그렇게 됐을 때에 월간 주포 시간도 있지만 이 시간 외적으로도 결국은 큰 그림상 주식은 앞으로 진행 방향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겠구나. 예전보다는 국내 위주로 이 생각을 좀 심어 두시면서 그 사이에서의 변화를 조금 영리하게 가져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올해 막 4천 가냐 마냐 이런 논란이 많은데 부장님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요? 명확하게 못 갈 것 같아요. 이거 왜냐하면 그게 가려면 반도체가 가져야 돼요. 반도체가 지금 이제 잠시 좋았던 거는 이제 미리 땡겨가지고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든 미리 땡겨가지고의 수요도 있을 수가 있고, 어쨌든 SK하이닉스 위주로다가 저희가 또 탁 집었죠. 예전 작년에 반도체 하면 그 당시에 질문이 뭔가 삼성전자 위주로 가야 됩니까? 전공정 위주로 가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논할 때 그냥 HBM은 밸류에이션 확장이고 그 외에는 밸류에이션 매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확장으로 가자 해가지고 주가가 결국은 SK하이닉스 위주로다가 뿜어줬는데, 여기에서 SK하이닉스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 약간 요즘에 노이즈가 있으면서 잠시 쉬어갈 때 삼성전자가 그것들을 이제 대신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이 드는데, 환율적인 부분을 하반기 때 고려해서라든지 뭔가 아직은 얘네들이 이 시장의 중심이 돼가지고 저희 월간 주포 때에 당당하게 1번
동시에 반도체라고 적기에는 다소 이제 그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 4천을 넘으려면 반드시 이 기여도가 높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반드시 가야 돼요. 제일 처음에 2차 전지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2차 전지 아예 안 봅니다. 1년 전이거든요. 저기 전기차 가네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가네 신기하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위기가 이제는 약간 바꿔가지고 다행히 ESS 그걸 조금 탈피해가지고 ESS로 뭔가 숨통을 트이고 LFP로 뭔가 해나가는 움직임, 변화된 움직임을 보이는 쪽에서의 주가 무빙이 좀 있어준다라고 하면 반도체랑 더불어가지고 힘을 실어줄 때 4천이 가능해 보이는데 저는 힘들어 보여요. 대신 지수가 힘들다는 거지 종목 단에서라든지 섹터 단에서의 이 움직임이 약할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쏠림이 장투에 있어가지고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쏠림이 한번 훅 갔다가 훅 빠지고 이러면 너무 장기 수익률을 건강하게 꾸려가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이사이에서의 챙겨 먹어야 될 부분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좀 안정적인데 지수 때문에 안 움직이는 애들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수는 4천을 안 넘길 것 같고 못 넘길 것 같은데 그 밑에 섹터 단에서는 뭐 눌림 이후 매수라든지 아니면 딴 건 다 죽었는데 살아남는 애들로의 단기 모멘텀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주도 섹터를 잘 골랐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이 시기에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그래도 하락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그게 기존 주도주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 주도주는 가격 세팅을 조금 하신 다음에 지수랑 무관하게 그 가격이 올 때마다 조금씩 분산해서 사시길 권하고 기존의 주도 섹터였다. 뭐 만약에 자기가 방산에서 뭐 하나에어로나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이 사고 싶었다 하는 분들 또는 화장품에서 APR이나 달바를 사고 싶었던 분들이다 했을 경우에 지수 조정에 따른 이제 당연한 뭔가 조정이 보였을 때는 종목마다 기준을 잡아가지고 대응하시면 되시는데 자기가 선호하는 봐왔던 그런데 비싸서 못 샀던 섹터나 종목에 대한 자기가 잘 알고 사고 싶었던 애들 외에 아예 이런 거 모른다 라고 하시면 좀 기다리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차라리 이 구간을 버리고 더 빠져주든 아니면 아예 그냥 더 치고 올라가가지고 그때의 새로운 주도주부터 경험하시면서 아 주식 뭐 뭔가 도파민도 뿜뿜하고 재밌네 소액으로 하십시오. 재밌네 라고 하시면서 시작해보는 그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 현금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내가 기존 주도주 가령 뭐 방산, 뭐 조선, 뭐 화장품 이런 실적 기반한 주도주들에 대한 공부가 이미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밑에서 좀 받아 먹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시장이 완전히 꺼지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이제 새로운 주도 섹터가 탄생하면서 좀 힘을 줄 때 그때 이제 조금씩 공부하면서 소액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그러면 그 말을 이제 거꾸로 해석하면은 지금 만약에 단계적으로 시장이 빠진다면 기존에 내가 살려고 했는데 못 샀던 주도주들을 차근차근 사 모으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한 반반을 둘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모을 수도 있고 그거는 완전히 타픽이어야 됩니다. 타픽. 저희가 사실은 이 바로 전전 촬영에서 저 PBR 이런 거 얘기를 뭐 할 때 상법 개정에 따른 거라든지 할 때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뭐 100% 이상 오른 종목 한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전에 수개월 전부터 그게 나타날 줄을 몰랐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를 좀 괜찮은 가격에 사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번에 형성되는 움직임 뭐 갑자기 에이펙으로 인해 가지고 금강산이 풀리면서 대북주가 움직이는 시나리오를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게 하필 또 시장이 재미가 없을 때다라고 하면 시장 자금을 다 빨아먹어요, 걔네들이. 그런 것들을 모든 시나리오를 약간은 계산을 해두신 상태에서 다음번에 거 움직이는 거를 또 절반 정도는 대응하시는 게 새로운 거를 유리해 보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장 관점에서 여쭤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 뭐 때문에 하락할까요? 저는 요번에 오늘자로 나왔던 이제 대주주 부분들이 10억으로 이렇게 형성이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랬던 부분들 그리고 뭔가 그 정부의 의지가 조금은
탄력을 잃어나가는 느낌이라든지 그거 한 축, 그 다음에 정부가 새로 원래 판 짰던 그 정책을 또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주면 그쪽으로 자금이 또 쏠리거든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막 죽지 않아요. 그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사그러들더라도 후후 불면 다시 확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의 움직임이 없으면 좀 사그러드는, 오히려 환율적인 부분 뭐 그거는 다 계산 들어갔어요. 원래 뭐 약 달러에 의해 가지고 내수 위주로, 정책 위주로, 그리고 국내의 유동성이 돌고 그 유동성에 의해서 또 환차익까지 먹기 위한 외국인이 들어오고, 이 세팅 저희가 뭐 계속 해왔던 세팅이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는데, 오직 이거를 단기적으로 쏴 붙인 거는 정말 그 상법 개정 쪽이라든지 뭐 배당 성향 쪽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찝어가지고 공략을 했으니까 쫙 됐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기업들이 실행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뭔가 푸시 아닌 푸시가 지속되는지, 이 강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내수 쪽에서도 약간 주춤거릴 거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 바로 전전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설비 투자 캐펙스라든지 이런 건 다 줄어들고, 앞으로 기대할 곳은 기업들의 이익 현금 흐름이라든지 잉여 이익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인데, 이쪽 그러면 고배당, 뭔가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으면서 주식을 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자금 세팅을 할래라고 하는 큰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증시의 하방을 다져주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단기 모멘텀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이쪽이 하방 뚝이 딱 무너진다라고 하면 증시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도 남은 하반기에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평가하세요? 저는 크게는 걱정을 안 하는 게, 특정 섹터로만 움직인 게 아니에요. 뭐 차화정, 화장품, 2차 전지, 정말 걔네들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애들이 정말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마냥 밀릴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아직도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도 다음 타순들이 있고, 뭐 기존 애들이 잠시 쉬어갔다가도 또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돌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증시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쏠림, 레버리지, 뭐 미국 주식도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듯이, 국내에도 특정 그런 쏠림이 있었던 적이 있지만 아주 단발성으로 풍산, LG CNS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쪽으로 핀셋 해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소화를 해 나가면서 그와 무관하게 지수들이 좀 견조해지는 움직임을 보였었기 때문에, 저희 우리나라는 다양성이 존재를 하고, 그게 또 다양한 이유로다가 다양한 시기를 나누어 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한 번에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충격의 강도도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 같고, 2800을 하회하면서 막 무너지고 다시 2500 이하로 가거나 또는 3000이 이제 다시 안 와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추세를 타면서 움직일 것 같고, 그게 다시 건전하게 종목들을 순환시키는 촉매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앞으로의 한국 증시의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출렁일 수는 있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장기적으로,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않은 채로 좀 더 이 주도 섹터에 집중하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부장님께서 일단은 시장에 대한 전략을 보실 때 크게 봤을 때는 한국 증시 여전히 긍정적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출렁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출렁임을 활용해서 오히려 주식을 좀 모아가는 전략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출렁이는 가운데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에 대한 포인트에서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좀 나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기존의 실적을 탄탄하게 기반으로 한 주도주를 비싸서 못 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떨어지면 좀 사보는 전략. 또 하나는 새로운 주도 섹터가 탄생하는 전략.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기존의 주도주 중에 시장의 하락을 틈타서 내가 좀 사모을 수 있을 만한 주도주는 뭐가 대표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이제 방산 쪽이라거나 뭐 화장품 쪽이 있는데, 일단은 방산 쪽부터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늘 이제 방산 쪽은 저희가 보는 뷰 자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계속 타픽으로 뭐 1년 반째 계속 끌고 가면서, 그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현대 로템에 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밸류가 너무 높다
된다라는 것과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유럽 대비해가지고는 괜찮은데 그거는 이제 일정 매매를 조금 해야 된다. 이제 26년도 이후에 받아 먹을 물량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그러면 탑픽으로다가 놓고 나머지 뭘 할까라고 했을 때에 항공우주까지도 조금 봐주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딱 하나만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냥 사우디 쪽으로다가 지금 하반기 때 우선 협상 걸리면서 뭔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총알 쪽인 부분들을 계속 이제 어필을 했었었는데 요게 장약 공장 부지 선정 지금 미국 쪽에다가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요쪽 부분들이 이제 뭔가 가려운 것을 끌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우디랑 미국 탄약 공장 요 한 축으로다가 있으신 분들은 계속 끌고 가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메인을 하나 에어로로 잡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유럽 대비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나라 방산 업체가 쌌었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걔네들이 이제 역전을 했거든요. 역전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섹터가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찼으니까 이때는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거나 당장에 뭔가 4분기 때라든지 뭐가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꽉꽉꽉꽉 차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기울어지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선별 작업을 하셔야 되시고 그게 이제 또 가볍게 터치하셔야 돼서요. 이게 새로운 주도주가 아니라 기존 정말 긴 랠리를 펼쳤던 주도주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 말씀드리고 나서 300%가 400%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꺾일 때에 너무 깊게 공부하셔가지고 훅 이걸 맞으시면 안 되고 가볍게 방산에서는 하나에어로가 있더라, 요런 아이디어로 있더라.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뭐 2분기 때 소폭 이제 증익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4분기 때 미 해군향으로다가 그 훈련기 사업이 5개 분기가 당겨져 가지고 9조에서 11조 정도 되는 규모로다가 요게 따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지금은 멀티플 부담이 있는데 요거를 따내면서 나중에 하반기 때 점점 이제 증익이 되면서 바닥에 있던 밸류에이션 매력이 올라가는, 그러면 하반기 때는 두 개를 조금 잡고 넘어갈 수가 있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첫 이제 촬영을 했을 때 초장기로 방산, 장기로 조선, 그 다음에 중기로 화장품 개별 세팅 이렇게 딱 세팅을 했었거든요. 한 13개월 전에. 그런데 지금의 화장품 분위기가 어떤가? 단순하게 ODM 좋습니다, 뭐 우리나라 화장품 최고입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인디 브랜드가 앞으로는 조금 힘을 못 쓸 수도 있어요. 신생, 정말 핫한 애들, 요즘에도 신세대라는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세대 브랜드가 레거시 브랜드를 이익을 압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아모레퍼시픽 중국 조금 돌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APR을 보셔야 되고 달바를 보셔야 되고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는데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뭐 일본 쪽에서 Q10에서 이제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할 때 APR이 말도 안 되는 프로모션을 걸었거든요, 마케팅을. 그러니까 돈이 있고 잘 팔리니까 그냥 물량 공세로다가 8만 원 쿠폰을 구매했다 이러면 8만 원 디바이스를 끼워준다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뭐 압도적으로 밀어붙이니까 다른 업체에서 엄청 원성을 많이 샀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잘 팔린다라는 반증이고 그에 따라서 처지는 애들이 나온다. 그리고 달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1분기 때 뭔가 밀어넣기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분기 때 실적을 잘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 매출액 기준 1,300억 정도 나오면서 영업이익률 한 26에서 27% 정도 나오면 된다. 그게 한 350억 단위인데 그게 넘어가느냐, 수월하게 넘어가주면 주가가 리바운드가 올 거고 그게 애매하게 나온다. 한 320, 30억 나온다라고 하면 훅 빠질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 이후에 잘해 나갈 공산이 커요. 왜냐? 단순히 그냥 재무제표만 보는 게 아니라 얘네가 지금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데 주춤하는 이유가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유통망으로 해결하거든요. 실리콘2를 통하지 않고. 그러면 헤드들한테 권유라든지 건의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 뇌피셜입니다. 그러면 실리콘2를 통하든 해가지고 유통망을 조금 더 넓히든 아니면 자체 플랫폼망을 조금 강화를 시키든 그렇게 됐을 때에 단일 브랜드로 뭔가 제품으로 꾸려간다라는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자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품만 넣어버리면 이 카테고리에서 쫙쫙쫙 팔리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가 빠질 때에 앞으로 잘 될 포인트가 뭔가를 보고 한번 발을 담궈볼 수 있는,
그래서 탑픽만 보자고 했으니까 이 정도만 이제 꾸려 나가시면 기존 주도주 내에서는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군들은 언제 좀 떨어지나 네네네. 네, 감 떨어지면 내가 주워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지금 많이들 그러시고 계세요. 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쵸, 그쵸. 불편하고 사실 뭐 선행 PER도 거의 뭐 20, 30배 가까이 되니까 부담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최근에는 또 이제 바닥권에서 새롭게 올라가는 주식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저PBR 쪽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 되게 큰 강점이 지금 강한 주식들도 그렇지만 앞으로 강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주식들을 되게 또 잘 발굴해내시거든요. 진짜 잘 포장해 주셔가지고 강점이라고 해주시는데 제 고객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 말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니한테 투자하면 굉장히 지루한데 결국 벌더라 이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강점 아닌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투자라는 게 뭐 특정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도 동시에 시간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돈과 시간을 우리가 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간에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되게 또 가치가 있는 주식들을 또 잘 발굴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것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부장님께서 좀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다음 주도 섹터로 눈여겨보고 계신 쪽은 혹시 또 어느 쪽이 있으신지? 1년 동안에 마치 방산처럼 조선처럼 뭐 몇 배 먹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 한 단기적으로 뭐 내년 초까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봤을 때에 철강 쪽 저는 좋게 보거든요. 일단은 열연 반덤핑 관세 부과 요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7월 말 8월 초 요 정도에 잡히는데 일단은 탑픽만 그 포스코홀딩스랑 현대제철만 사시면 되세요. 딴 걸로 철강 확산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게 되면 열연 쪽이라는 게 자동차, 조선, 건설 이런 데에 다 들어가는 굵직굵직한 거고 예전에 2월 달에 후판 가격 부분을 조정을 했었을 때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20%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요 열연 쪽은 규모가 3배가 커요. 이쪽이. 그래서 요 부분의 가격적인 부분을 딱 잡아낼 수만 있다라고 하면 뭐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다가 한 10% 정도 가격 인상이 되면 이제 전사적으로다가 뭔가 한 17% 정도 긍정적인 이제 마진을 먹을 수 있는. 그런데 보통 철강 쪽을 하면 중국 쪽의 경기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바닥은 조금 다지는 모습이다. 이 건설 착공이라든지 이런 쪽을 봐야 되는데 그게 한 6월 달부터 해가지고 반등이 오면서 예전에 막 철강 쪽 공급을 무제한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경쟁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막 뒤처지고 했었는데 지금 드디어 철강 쪽 감산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6월 달에 이제 최대 규모로 좀 나왔었는데 연중에서는 감산 부분 그리고 결국은 중국 경기 부양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타이트하게 일정들이 모여져 있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7월부터 10월까지 감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중국 5개년 계획 요게 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이 12월 달에는 경제 공작 회의 해가지고 또 경제 부양하자 이게 나오고 내년 3월 달에 양회까지 있으면서 그러면 이렇게 타이트하게 중국 경기에 대한 경제에 대한 논의와 부양책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중국 쪽에서는 감산에 들어가고 우리나라는 반덤핑 이제 과세 부분을 이 협의에 들어가고 이런 쪽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좀 지켜봐야 되는 그리고 글로벌 단에서는 PBR이 한 0.78배 정도인데 지금 0.2배에서 뭐 3.8배 요 정도거든요. 현대제철이랑 포스코홀딩스가. 그래서 PBR 메리트도 있고 그래서 이익단도 추적을 해보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배당도 뭐 3.8%라든지 배당적인 부분도 버무릴 수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게 버무려질 수가 있는 그래서 꼭 철강 쪽을 보시면서 갑자기 중국 하니까 생각나는데 개별 종목으로 현대글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글로비스가 결국은 선박을 이용해가지고 기아차, 현대차 이렇게 세계에 옮겨다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중국 차가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알게 모르게. 이 부분도 찾아보지 않으면 당연히 모르는 부분인데 중국 차 수출이 2020년도에 한
80만 대에서 100만 대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올해 700만 대 중반, 그리고 내후년 정도가 되면 1000만 대를 수출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도 그렇고 지금 전부 다 쇼티지거든요. 이게 단일 배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배를 선박을 넓히고 있는 쪽이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중국 쪽에서 헬프 이렇게 외치니까 이쪽이 또 당연히 단가도 좋으면서 그 현대차 기아차 물량을 60에서 50%로 되레 오래 줄이면서까지 얘네들 물량을 지금 받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보시길 바라면서, 그러면서 당연히 배당 성량 쪽을 높여주었을 경우에 얘네들도 거기에 수혜를 입을 수가 있다. 그리고 모든 현대그룹 내에서 그 대주주의 오너의 지분이 가장 높은 게 이쪽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20%가 태워져 있는, 그러면 배당 이렇게 딱딱딱 하면서 구조가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 모든 쪽을 버무려 봤을 때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싸다. 그리고 이익이 계속 2030년도까지 계속 늘어나요. 2025년 기준으로 지배주주 기준 순이익이 최대 계속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중국 모멘텀, 쇼티지 상황, 배당까지도 버무릴 수가 있을 때 주가가 싼 거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막 주도주의 섹시한 것도 많죠. 그런데 그거 말고 철강 쪽 한 켠, 현대글로비스 한 켠,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철강 쪽도 제가 최근에 또 공부해 보니까 중국이 매년 하반기 때마다 거의 감산을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주면서 가격이 좀 그래도 하반기에는 반등을 해주면서 실적이 좀 개선되는 움직임들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가뜩이나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의 또 경기 부양책들까지 같이 겹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철강 쪽 좀 단기적으로 주목해 보는 것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철강 쪽에서 깃발 꽂는 분들이 계세요. PBR 단으로다가. 그래서 만약에 현대제철을 PBR 0.3까지 끌고 가야지,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를 PBR 0.5까지 끌고 가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요 두 종목만 보면서 너무 단기 변동에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시가총액으로 한번 끌고 가보셔라고 말씀드립니다. 깃발을 꽂는다라는 게 지금 현재 PBR이 한 0.2에서 0.3배 정도가 되는 기업들인데 한 0.4, 5 정도까지는 내가 먹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목적 지점을 꼽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흔들리든 말든 나는 갈 테야. 이런 좀 약간의 중장기스러운 투자 성향이 또 해당 기업들의 매수세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7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기관의 순매수 1등이 놀랍게 포스코홀딩스였어요. 근데 그 포스코홀딩스를 2차 전지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철강 쪽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서도 PBR이 낮은. 근데 시장은 현대제철의 위로 포텐셜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항상 이 두 종목만 믹스를 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부장님을 많은 분들이 또 선호하실 만한 포인트가 이렇게 특정 섹터 중에서도 종목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추려드리는 쪽을 확실히 투자에 참고하시는 데에도 활용하시기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기존의 주도주가 떨어질 때 잡는 전략, 그리고 새롭게 부각받을 수 있는 좀 저평가, 차기 유망한 섹터 쪽, 이렇게 한번 투트랙으로 보시면서 내가 어느 쪽을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데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평상시에는 부장님이랑 워낙 월간 주포 통해서 부장님 얘기하면 또 저도 얘기하고 또 제 얘기하면 또 부장님 얘기하고 왔다 갔다 이제 인사이트를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했던 포맷으로만 하다가 부장님 얘기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이거 나도 공부했던 건데 하면서 막 근질근질한데 최대한 오늘은 참고 다음 주에 저희가 또 특별히 월간 주포를 보다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또 제가 이 근질근질한 것들을 마음껏 한번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김영준 부장님이 주인공이신 만큼 부장님 얘기를 더 들으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채널에 많은 분들께서 부장님이 나왔다 하면 물어보는 질문들이 꽤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터모큐브였고요. 요즘에는 율촌화학입니다.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물어보실까? 생각을 해봤더니 확실히 부장님께서 이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으면서 좀 빠지면 사모을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직접 탐방도 가고 이런 식으로 심층 분석을 하면서 이제 말씀 주시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게다가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 또 거의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대비해서 100% 이상 또 올라간 흐름이었다 보니까 그거를 한번 또 본지라 다음에 얘기해 주셨던 그런
기업들도 기대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 시청자분들을 대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토모큐브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긍정적이고 대신 이 부분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을 중단기, 그 다음에 초장기. 처음부터도 어떻게 깃발을 꽂았다라고 미리 말씀드리면서 그에 따른 가격 세팅까지 해드리니까 단기는 3만 원 위에서 무조건 익절을 해라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익절을 아마 하셨던 부분들이 크셨을 테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5만 원이었던 거를 6만 원으로 올렸고, 그 장기적으로 이제 언제든지 적립으로 모아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계속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늘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 21,000원 정도 수준부터는 매수를 조금 다시 적극적으로 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원래는 한 25,000원 밑으로만 해도 됐었는데 이게 또 대주주 이런 부분들이 걸리다 보니까 시가총액상, 그리고 너무 이제 시장에 뿔뿔이 큰 자금으로 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둬가지고 시장 분위기상 조금 가격을 낮춰가지고 재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너무 장기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사시기보다는 그때 제일 처음 표현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오늘 촬영하기 위해서 첫 촬영 때를 보니까 제가 그런 말들을 했을 때 비트코인처럼 계속 이렇게 사모으세요 라고 했더라고요. 토모큐브는 6만 원까지는 그런 식으로 끌고 가셔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그 구체적인 전략들까지도 설명을 해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토모큐브 다음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사모으면 좋을 수 있을 만한 주식으로 제 기억으로는 크게 두 개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율초나학과 보로노이. 그 중에서 보로노이는 벌써 역사적인 신고가까지 올라왔어요. 네, 거지존입니다 했는데 벌써 탈출을 해버리려고 하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또 놀랐는데, 한편 이제 율초나학은 아직 뭔가 그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오늘은 좀 굉장히 또 강한 반등을 보여줬지만 어떠세요? 여전히 이 장기적으로 모아가기 좋은 주식으로 율초나학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네, 이게 토모큐브 때도 그렇고 듬뿍 사셔야 되세요. 듬뿍. 그래서 처음 저한테 계좌 맡기신 분들은 배분을 좀 해야 되니까 바로 듬뿍 사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저랑 이제 관계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냥 딱 정리하고 요거 확 사거든요. 그런 종목이 1년에 한두 종목 나온다고 말씀드려요. 저는 늘 이제 이런 식으로 확 먹을 거는. 그런데 그냥 확 먹는 거는 우리가 방산에서도 먹었고 조선에서도 먹었고 뭐 하잖아요. 그런 포트폴리오상 한 작게는 5%, 많게는 8에서 15% 이 정도 채운 포트폴리오상 먹는 거랑 듬뿍 담아가지고 먹는 거랑은 이게 입맛이 딱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26,000원에서 3만 원 사이에 듬뿍 모았다가 혹시 못 담은 상태로 슈팅이 돼버리면 31,500원에는 무조건 좀 제발 좀 산만큼이든 확 더 담아라고 아예 가격 세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 잘 안 지켜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랑 정말 친한 후배가 그거 사도 돼라고 해가지고 사도 된다라고 깊게 설명을 한 다음에 가격이 넘어가니까 왜 그때 세게 얘기 안 했냐고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또 바로 빠졌어요. 바로 빠져가지고 한 달 동안 딱 힘드니까 그거 제대로 된 회사 맞냐고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크게 보셔도 되시고 가격 세팅 26,000원, 3만 원, 그 다음에 31,500원까지 오늘 14%, 5% 정도까지 장중에 올랐다가 이제 종가는 10% 언더에서 했지만 일단 제발이라고는 안 할게요. 보유 종목을 의도적으로 올리려고 한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알아서 판단을 하시되, 지금 시장에서는 그 2차 전지 쪽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ESS 또는 LFP 쪽으로 희망이 있는 쪽으로다가 단기든 중기든 약간의 드라이브가 조금 걸리려고 해요. 이때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미 한 10조 정도를 따냈고 북미 쪽 위주입니다, 얘네들이. 그런데 나중에는 요거는 이제 또 약간은 가려가지고 들으실 부분이 테슬라 쪽 관련해가지고도 ESS 쪽을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열려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솔벤더가 얘네들의 3년간 독자 개발한 쪽에서의 파우치 필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ESS 쪽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때에 굉장히 크게 오히려 베타를 크게 잡아먹으면서 올릴 수가 있다. 한쪽과 두 번째가 아직 언급도 안 되는 삼성전자 HBM4
그런데 요즘에 삼성전자 약간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내년도가 되면 분명히 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12단, 16단 중에서 16단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반드시 써야 되고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의 기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메인 벤더 등재가 돼야 되거든요. 등재가 한 4, 5월부터 되면서 이쪽에 콜 테스트도 끝나고 힘을 실어주는 부분들이 있다. 더 깊은 내용들은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해드리겠지만 일단 이 장기 방향성 한 짧게도 2년이에요. ESS로 실적으로 확인되는 게 한 1년 정도인데 1년 동안에 확인이 되면 이게 2030년도까지 매년 한 3, 40%로 그로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3분기 정도부터 해가지고 그럼 11월일 텐데 한 번 정도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또는 한 1년치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ESS만으로도 한 두세 배 정도로 보고 HBM4 이제 그 시장에 들어갔을 때에 보호필름 쪽을 삼성전자가 챙겨 먹을 수 있는 게 1조 이상인데 거기에서 얘네가 이제 취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기존의 농심 쪽의 포장지 부분 그 다음에 뭐 ESS 쪽에 꾸준한 2030년도까지의 굉장히 큰 그로스 그게 미국 쪽 원래는 중국이 다 해먹었던 거를 미중이 이렇게 되니까 한국 업체가 그걸 해먹을 수가 있다 거기에 그 최전방에 있는 그런데 삼성전자까지 그러면 2차 전지와 반도체 아까 전에 우리나라 증시가 4천을 넘으려면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두 섹터의 두 대장의 핵심 벤더 메인 벤더 지금은 솔 벤더 이러면 크게 보시고 듬뿍 담아 놓으시고 나머지를 그냥 포트폴리오 조정해 가시면서 수익을 편안하게 꾸려 나가시고 요 부분은 들고 있으시다가 크게 먹는 거예요. 정말 크게. 3배, 뭐 5배,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 부분은 앞으로 한 11월 정도에 한번 또 다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뭐 한 반년마다 업데이트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메인 종목입니다. 1년에 한두 종목 나오는 메인 종목입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시니까 야, 그러니까 사실 옆에서 듣는 제 입장에서도 좀 혹하긴 하거든요. 아, 참 그래서 더 다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한 게 저희가 대면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카메라인데 이게 전달이 되나 봐요. 그래서 딴 거 공부 열심히 해서 혹은 탐방 열심히 가서 그냥 얘기해 드릴 때는 이 정도로 반응이 안 오는데 정말 토모큐브, 뭐 율촌화 이런 애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이 얼마를 샀고 또는 앞으로 살 거고 하면서 전화가 수십 통이 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런데 그만큼 자신 있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꺾는 의견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기스가 났다 하면서 제가 준비한 한 분의 명언이 있거든요. 격언이 빌리언즈 그 미드의 실제 주인공 지금 뉴욕 매츠 구단주이신 스티브 코언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을 저는 그냥 저의 뭔가 이렇게 신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기 전까지는 다 괜찮아 보인다. 율촌화 이렇게 좋습니다. 갈 겁니다. 라고 했는데 뭔가 와장창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 전까지는 다 괜찮아 보이는 게 투자 세계거든요. 이게 다 괜찮아 보이고 저도 좋게 생각하지만 의견을 꺾어야 될 때는 반드시 꺾고 그거를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전에는 염려 안 하시고 듬뿍 담으셔도 되시고 이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최대한 참고하실 것 같고 사실 이 기업에 대한 뭐 투자 포인트는 앞전 저희 촬영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앞전에 저희가 했던 영상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저도 이제 공감이 가는 게 우리가 결국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계절을 불리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이 계절을 불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 듬뿍 비중을 이게 많이 담은 종목이 얼마나 좋은 성과가 났느냐 그거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뭐 100%, 200% 수익 났어요. 딱 까보면 한 주, 두 주 있고 이거는 진짜. 내 계좌를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자랑하기 위함인 것 같고 결국 그러니까 내 계좌를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내가 가장 확신할 수 있는 내가 가장 자신하는 가장 크게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에 비중을 채워 넣는 것이 제일 어려우면서도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이 또 1년에 한두 개 정도씩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런 기업들의 성패는 지금까지 어땠나요? 성패는 안 가면 정말 처참한 코로나 때 마진콜을 당해본 경험도 있고 정말 1년에 한두 종목 나오는 종목으로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지금은 레버리지 하나도 안 쓰거든요. 근데 레버리지를 쓰면서 했을 때의 이 단기 충격 그러니까 종목이
뭐 장기로 이렇게 안 가더라가 아니라 그렇게 확신하고 여태까지 매달 혹은 이렇게 매 분기 주가의 고점을 형성해가지고 불타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와장창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얼마나가 중요한데 그게 너무 과도해져 버리면 안 되는 부분을 명심하면서 지금 하고 있고, 그것만 조절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계좌를 키우는 데는 큰 도움이 되고, 지금은 너무 저는 또 방송이고 하필 뭐 타이밍도 맞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송에서 접해보지 못한 종목을 먼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분들이 안 보는 거를 엄선해가지고 온 측면도 있지만, 어떤 분은 다른 직원분의 고객분이신데 본인이 100억 이상을 하시는데 페트롤 몰빵 쳐서 다 드셨어요. 아예 다 드셨어요. 이거를 계좌 보면 정말 놀랐거든요. 이게. 누구나 아는 종목이고 한데 끌고 가는 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알짜 종목을 이만큼 듬뿍 좋은 타이밍에 잡았음에도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것도 홀딩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체크해 드리면서 나중에 뭐 토목큐브는 뭐 3만 원에 단기는 파시고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합시다처럼. 그런데 율초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된다. 뭐 4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그런데 그 사이에 그 트리거가 되는 시점들은 또 있을 거고, 그걸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 매수력과 홀딩력을 같이 길러보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주어졌으면 좋겠고, 저도 이바지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실 이 정도까지 진심을 다 담아서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왜냐면 주식 투자에 100%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확신을 갖고 있더라도 정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진심이 느껴진다고 하는 건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끝까지 계속 그거를 브리핑을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더 부장님을 또 찾고 애정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지금 당장에는 이제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충분히 많은 분들께서 부장님을 또 좋아하시고, 부장님의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이렇게 기업을 되게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심지어 탐방까지 갔다 오실 정도로 하는 이런 강점들이 명확하게 있으신 분이라 많은 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또 원하는 그런 상품을 제가 좀 같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원하실 만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부장님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좋게 보는 주도 섹터, 그거를 포트폴리오 꾸려주시고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핵심 기업 한두 개 정도를 포트로 쫙 꾸려주시는, 그거를 좀 원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이런 것들을 좀 상품으로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게, 바로 전 댓글에서 팔뚝 봐라, 뭐 벌크업 너무 되셨네, 심지어 다른 공영 방송에 나가서도 헐크 나왔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제 의지로 식단 조절과 뭔가 이게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하기가 점진적 과부하를 걸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이런 방송을 많이 접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흔들려 버린다거나 또는 포모라거나 뭔가 감정이 개입을 하고 심리가 개입을 하고 다른 군중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공부와 별개로 버텨나가거나 세팅하기가 힘들 텐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말 굉장히 그 F적이고 감정적이고 공감을 잘하는 성격이지만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정말 딱 그냥 포트폴리오를 꾸려가지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을 해보는 것들을 마치 운동 뭐 식단 관리를 어떤 프로가 해주듯이 저희가 뭔가 그런 부분을 일부 담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그걸 단발성이 아니라 굉장히 큰 장기 그림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사실 또 저희 부자TV는 이제 함께 행복한 부자가 된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필요로 하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저는 아낌없이 정보를 제공해드리거나 상품을 만들어드리거나 하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부장님과 이렇게 뭐 미팅도 하고 촬영도 해보면서 우리가 월간 주포라는 거를 코너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품으로 만들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상품이라는 게 원하는 분들이 없으면 만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 나는 내게 좀 필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댓글로
의견 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는 이런 게 좀 그 상품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참고해서 또 상품을 구성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호흡하면서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는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제 매달 말마다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월간 주포 시간으로 찾아뵐 텐데 앞으로는 좀 더 특별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라이브 기반 형식으로 한번 찾아뵈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과 라이브로 찾아뵈서 저희가 생각하는 다음 달에 또 주도 섹터는 무엇이고 핵심 투자 전략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그냥 소통을 하면서 막 실시간 채팅 막. 그쵸. 네, 채팅 보면서 같이 또 대화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또 F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그 소통하는 걸 또 좋아하거든요. 네. 아, 상처도 많이 받는데 걱정되네요. 아닙니다. 제가 옆에서 잘 보좌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아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월간 주포를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장님께 요거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진짜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아셨으면 좋겠다. 사실 시장은 좋은데 내가 막상 수익이 잘 안 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제 원칙이기도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리고 이 바로 이전에 옛날 영상을 보니까 제가 기업도 믿지 말고, 그리고 전문가도 믿지 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트폴리오도 믿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하나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실패하기 전까지는 다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듯이, 투자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또는 하고 계신 분들, 저보다 선배님들도 훨씬 많으시고 잘하시는 분도 많으실 테죠. 딱 하나, 투자는 정답이 없다. 언제든지 내가 또는 시장이 정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리스크라고 하면 모든 걸 다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튀어나오는 돌발 악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돈 벌어요 라고 말씀을 막 이러면서 하고 싶은데, 그것보다는 지키는 게 무조건 우선이거든요. 못 먹어도 돼요. 못 먹어도 되고, 저도 못 벌 때도 너무 많고, 지루할 때 너무 많고, 욕 먹을 때 많고, 그러다가도 이렇게 되는 그 부분이 지킬 때만이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답은 없고 내가 모든 게 틀릴 수가 있다. 그전에는 이게 안 보인다. 눈을 가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키시면서 대신 또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격투기 선수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누구나 맞기 전까지는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또 이게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투자에는 100% 정답이 없고 나 역시도 당연히 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를 누가 얼마나 또 빨리 인정하고 그걸 대응하느냐, 거기서 확실히 실전 파트가 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충분히 요즘에는 많은 분들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다 개개인별 기준과 또 개개인별 투자 이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했음에도 틀렸을 때 빠르게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인정을 하느냐, 그거를 잘 하면서 기준을 깨지 않고 계속 맞고 틀리고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결국 고수의 반열이자 계좌를 지키면서도 불릴 수 있는 분들로 거듭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동감하면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공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사실 요번 달, 지난달, 앞으로 뭐 한두 달 공부를 하다 보면 비슷한 종목을 좋게 보고, 이런 이유로 좋게 보고, 이러다가 딱 그 종목이 얘로 갑자기 생각나는 게 SK 하이닉스. 좋다 하다가 외국계 레포트 나오면서 딱 맞으니까 거 봐라. 가격이 심리와 자기의 판단을 또 바꿀 수 있는 이 뭔가 매개체가 되기도 하거든요. 가격이 오르면 좋아 보이고 빠지면 안 좋아 보이고 좋다가도 안 좋아 보이고 막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는 맞으면서, 하나 재밌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오면서 진짜 갑자기 그 DJ DOC가 춤을,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개성에 살고 뭐 사람들 눈치 보지 말아요,
이러고 각자 이제 해 나가는 뭐 지금 투자를 시작하시는데 뭐 단타는 안 좋고 뭐 단기 매매는 안 좋고 아니면 장투는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을 처음 시작한 쪽 자기가 매력적으로 본 쪽만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재미없어지거든요. 이거 한 1, 2년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재밌어야 되는데 요것도 좀 보고 저것도 좀 보고 요때 요게 좀 좋고 저게 좀 좋고 뭐 몰빵도 쳐보고 나쁘다지만 쳐보고 이거저거 테스트 해본다고 종목을 20종목으로도 나눠보고 별거 다 하되 저희가 좋아하고 시장이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난 2차전지만 너무 좋아 라고 해가지고 2차전지 또 좋은 부분들이 보이고 해가지고 싹 하고 나는 이 포트를 볼 때마다 기분 좋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자기 개성에 맞춰서 다 해도 돼요. 이거는 누가 정답지도 있는 게 아니고 강요할 것도 없고 또 반대로 내가 누구 욕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포트폴리오니까 종목이니까 각자 걸로 각자 돈 벌면 되는 냉엄한 세계지만 우리는 으쌰으쌰를 같이 해보자. 재밌게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끝내 수익이 나면 장땡. 장땡이다. 네. 네. 그게 곧 정답이다. 아, 맞아요.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내가 뭐 지금까지 물려 있어도 결국 내가 뭐 5년, 10년 뒤에 땀을 나면 내가 정답인 거죠. 그리고 고수는 사실 말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쫓길 때 고객분에게 전화 오잖아요. 30분, 40분 통화해요. 이 기업이 이렇게 좋고요. 수급은 어떻고요. 그런데 딱 자신 있게 됐을 때는 지금 수익 이렇고 끌고 가시죠. 또는 이거 팔고 딴 거 살게요. 그냥 끝. 그러니까 여러 말과 이론과 뭐 이런 거를 굳이 추종하실 필요도 없고 또 말로 포장된 이런 부분들을 맹신하시고 그거를 공부만으로 습득하시지 마시고 진짜 지적 희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제 고객분 중에서도 이 방송을 보시고 오신 고객분이 계세요. 그분이 깜짝 놀랐던 게 연세답지 않게 어떤 특정한 굉장히 고급 지식을 나누는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다 하시면서 그거를 또 자식분들한테 링크를 걸어가지고 보내주신다거나 그리고 투자에 있어가지고는 의견을 나눈다거나 그러면 너무 이게 재밌는 게 되는 거죠. 과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장님과 또 함께 했던 인터뷰 이렇게 또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네,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진행할 또 새로운 월간 주포 또 기대해 주시고 부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자유롭게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엄청 어색한 이런 저의 인터뷰 형식을 빌어가지고 또 자리를 한번 가져봤었는데 앞으로 또 자유롭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실시간 소통이라든지 라이브도 하면서 그리고 원하시는 부분들을 잘 챙겨가고 보완해 나가면서 저도 조금 더 배워가고 챙겨가면서 발전해 나가면서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불러주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그러면 김경주 부장님과 우리 여러분들과의 다음 주 월간 주포 라이브 때 만남을 기약하면서 함께 우리 여러분들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